전국에 계신 수제비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등급 수학 마블링이 끝내주는 한우 한승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집합의 뜻과 포함관계 우리 발전학습 스텝 3 문제 쭉 풀어볼 텐데 4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답지의 유혹 잘 이겨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문제 풀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는요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뭐 스텝 3라고 해서 조금 쫄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해서 쉽게 접근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야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는 내 실력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여러분들 답지를 막 확 성급하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하나하나 고민해 가면서 내가 어디까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어디부터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막혔더라라는 것을 파악하시면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실력들을 적나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요 스텝 3 문제인데 객관식으로 나와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 우리가 조건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가라는 조건이 있는데 집합 A야. 근데 그 집합 A는요 어떤 놈의 부분집합이냐면 X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X는 자연수래. 뭐 어렵니? 자,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A 안에는요 자연수만 들어 있습니다. 자연수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 두 번째 나라는 조건은 뭐냐면요 2라는 놈은요 무조건 누구의 A의 원소입니다 라는 거야. 2는 무조건 A의 원소여야 됩니다. 마지막 다를 보니까요 만약에 어떤 임의의 X라는 놈이 A의 원소가 된다 이면 무조건 X에다가 5를 더한 놈도요 X에다 5를 더한 놈도요 무조건 A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라는 가나 다를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됐니? 얘를 무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요 집합 A를 대충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A 안에는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어. 1이 들어가는지 2가 들어가는지 3이 들어가는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2는 무조건 A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요 다의 조건, 만약에 x가 a 안에 들어가면 x 플러스 5도요 무조건 a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거를요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화관계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볼게. 이런 무식한 말은 몰라도 돼. 그러면은요 나와 다를 가지고 우리는 A라는 집합의 원소를 하나씩 끌어낼 수가 있는데 하나씩 볼게. 2가 A의 원소야. 근데 X에다 2를 집어넣어봐. 왜? 2는 A의 원소니까. 2가 A의 원소면 2 더하기 5는 A의 원소입니다. 자, 봅시다. 2가 A의 원소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누구? 2 플러스 5인 누구? 7도 A의 원소가 돼야 돼. 그러면 2가 A의 원소니까 무조건 7은 A의 원소지. 그럼 다시 7을 X에다 넣을 수 있는 거야. 7이 A의 원소면 7에다 5를 더한 누구도 7에다가 5를 더한 누굽니까? 12야. 12도 무조건 A의 원소가 돼야 되더라는 거야. 등호 써야겠다. 그지? 자, 그럼 또 볼게. 12가 A의 원소다 보니까 누가 A의 원소야 돼? 12를 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지. 12가 A의 원소면 10에다 5를 더한 17도요 A의 원소가 돼야 되고요. 17이 A의 원소이기 때문에 17에다가 5를 더한 22도 A의 원소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 계속 5를 더하다 보니까 2가 원소면 7도 원소고 7이 원소라서 12도 원소고 12도 원소면 17도 원소고 17이 원소니까 22도 원소야. 이해되니? 그러면 계속 어떤 놈이 생기면 그 다음 놈이 또 생기지. 끝없이 생기겠네. 2 때문에 7이 생겼고 7 때문에 12가 생겼고 12 때문에 17이 생겼고 17 때문에 22가 생겼어. 22 때문에 27이 생길 거고 그놈 때문에 다시 5를 더한 놈 또 생길 거고 또 생긴 놈 때문에 또 생길 거고 생긴 놈 때문에 또 생길 거고 생긴 놈 때문에 또 생길 거야. 이걸 언제까지 할까? 죽을 때까지 해도 계속 생기겠지. 그래서요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 A는요 무한집합이야. 왜?
만들면 만드는 족족 계속 만들어낼 수 있잖아. 원소가 생기면 거기다 5를 더하면 무조건 원소가 돼야 돼. 다시 새로 생긴 원소가 있기 때문에 그놈에다 5를 더하면 또 생겨야 돼. A는 무조건 무한집합이어야 되는 거야. 됐니?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A의 원소는요, 알고 있는 놈만 나열을 하더라도 2가 있을 거고요, 2가 있기 때문에 7이 있고요, 7이 있기 때문에 12가 생겨야 되고요, 12 때문에 17이 생겨야 되고요, 17 때문에 22가 생겨야 되고요, 무한히 뻗어나가는 무한집합이더라는 거야. 자, 우리가 가나 다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단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됐니? 2 때문에 7 생기고 7 때문에 12 생기고 12 때문에 17 생기고 17 때문에 22 생겨. 왜? 나 때문에 처음 시작이 됐고, 다는요 계속 다음 원소를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건이더라는 거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무한집합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것만 보더라도 2, 7, 12, 17, 22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자, 1번입니다. 자, 조건 볼게. 1번. 자, 보기를 보니까 모든 짝수는요 A에 속한다. 됐습니까? 선생님, 모든 짝수는 A에 속한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수학에서는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만 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모든 짝수라고 했는데 선생님 2는 있어요. 그런데 4가 제가 보기엔 안 보입니다. 4가 A의 원소입니까? 4가 A의 원소입니까? 4가 A의 원소야? 아닌 것 같은데? 왜? 4가 없잖아. 2 때문에 7이 생기지 2 때문에 4가 생긴다든지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고. 자, 그러면은요, 모든 짝수는 A에 속한다라고 하려면 모든 짝수 중에 하나인 4는요 A에 들어가야 되는데 A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얘는 뭐라고?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좋아요. 2번. 모든 홀수는 A에 속한다. 선생님, 모든 홀수라고 하려고 했는데요, 눈에 딱 봐도요 홀수 중에 가장 작은 놈이 누굽니까? 1 아닙니까? 1이 A 안에 있습니까? 1이 A 안에 있어. 눈을 씻고 찾아봐. 1이 있니? 1 없어. 따라서 야, 1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홀수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니?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1이 없으니까 모든 홀수가 속한다? 말할 수 없더라는 거야. 됐니? 좋아. 3번 볼게. 자, 3번 보니까요, 집합 A의 원소를요 5로 나누면 모두 나누어 떨어집니다. 집합 A의 원소를 5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원소는 뭐다? 5의 배수다 같은 말이지. 5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 말이 바로 5의 배수잖아. 자, A의 원소는 5의 배수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5의 배수는 하나도 없어. 맞아? 지금 우리가 찾은 2라는 놈, 7이라는 놈, 10이라는 놈, 17이라는 놈, 22라는 놈 모두 5의 배수가 아니야. 그럼 A의 원소는 5의 배수입니다 라는 것은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지. 모두 5의 배수가 아니거든. 그죠? 5의 배수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세 번째도 틀렸네.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를 보니까요, A의 원소를 4로 나누면 모두 나머지가 2입니다. 야, 그럴싸했어. 그런데요, A의 원소는 4로 나누면 나머지 2다. 선생님, 2는 맞네요. 2는 4로 나눴을 때 몫이 0이고요. 나머지가 2니까요. 그런데 7이라는 놈 볼게. 바로 다음 놈. 7이라는 놈은요 4로 나눴을 때 몫은 1이고 나머지가 3인데쇼. A의 모든 원소는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입니까? 7은 어쩌라고? 얘도 뭐야? 틀렸네. 그럼 벌써 객관식에서 1, 2, 3, 4가 다 틀렸어. 답은 몇 번이야? 5번이야. 그지? 그럼 5번 볼게요. 5번 보기가 뭡니까? A의 모든 집합 A의 모든 원소를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랍니다. A의 원소는 5로 나누면 나머지
2래요. 한번 봅시다. 2는요 5로 나눴을 때 몫은 0이고 나머지는 2지. 7이라는 것은 5로 나눴을 때 몫은 1이고 나머지가 2지. 12라는 것은 5로 나눴을 때 몫은 2이고 나머지가 2지. 17이라는 것은요 5로 나눴을 때 몫은 3이고 나머지가 2지. 쭉쭉쭉 가면은 전부 다 5로 나눴을 때 몫은 다 다르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고요.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 됐니? 자, 그런데 봐봐. 선생님 되게 재밌는 게요. 어차피 x는 2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요. 그 다음에 다음 원소를 만들어내는 거는요. 5가 더해지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2, 7, 12, 17, 22 찾았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보자마자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게 제일 처음 놈은 누구라고? 2야. 그 다음 놈은 2에다가 5를 하나 더한 놈이야. 맞지? 그 다음 놈은요 2에다가 5를 더한 놈에다가 다시 5를 하나 더 더한 놈,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2 더하기 5가 2개 더해진 놈이야. 됐니? 그 다음 놈은요 2 더하기 5가 2개 더해진 놈에다가 5를 하나 더 더한 거거든. 따라서 뭐라고? 2 더하기 5가 3개 더해진 놈이야. 그 다음 놈은요 2 더하기 5가 3개 더해진 놈에다가 5를 또 더한 거니까 2 더하기 5가 4개 더해진 놈이야. 그럼 원소들을 보니까 제일 처음엔 누가 있었어? 2가 있었어. 그 다음 놈은 2에다가 5가 하나 더해진 놈이야. 그 다음 놈은 2에다가 5가 2개 더해진 놈이야. 그 다음 놈은 2에다가 5가 3개 더해진 놈이야. 그 다음 놈은 2에다가 5가 4개 더해진 놈이야. 그럼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결국 원소는 2에다가 5가 적당히 n개 더해진 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네. 그 원소라는 건. 왜? 처음은 2에다가 5가 빵개 더해진 놈, 그 다음 놈은 2에다가 5가 1개 더해진 놈, 그 다음은 2에다가 5가 2개 더해진 놈, 그 다음은 2 더하기 5가 3개 더해진 놈, 그 다음은 2 더하기 5가 4개 더해진 놈. 결국 2에다가 5를 n개 더한 놈이 바로 A의 원소입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은요 사실 나와 다를 가지고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는 거냐면 2 더하기 5를 n개 더한 놈이 바로 A의 원소입니다 라는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얘를 내가 처음부터 판단했다면 객관식 보기를 쭉 읽어보다가 결국 답은 5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문제는요 일단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일단 하나씩 해보시면서 우리는 원소의 규칙성을 찾아냅시다 라는 게 이 문제 포인트야. 됐니? 그래서 얘는요 원소의 규칙 찾기입니다. 원소의 규칙성을 찾는데 누구를 가지고? 나에서 시작해서 나와 다를 이용해서 원소의 규칙성을 찾는다는 거야. 조건 나와 다를 이용해서 원소의 규칙성을 찾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요 얘는 비록 집합 문제이긴 하지만 나중에 언제도 나올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 쭉 공부를 하시다 보면 수열이라는 거 배울 거야. 규칙 찾기. 됐습니까? 그래서 요놈을요 우리가 숫자를 보면서 2, 7, 12, 17, 22로 가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5를 계속 더한 거니까 결국 원소는 2에다가 5를 적당한 개수 더한 놈이 바로 원소구나. 바꿔서 얘기하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놈들이 바로 요 집합의 원소구나 라고 찾을 수 있다고. 얘를 조금 더 유식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귀납적 추측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야,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귀납적이라는 게 뭐냐면 2, 7, 12, 17, 22 나오는 거를 누구를 이용해서? 조건 다를 가지고 찾아냈잖아. 이렇게 다를 가지고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는 귀납적이다라고 해요. 다시 돌아간다고. 2 다시 돌아가서 더해서 5 돼서 7 나오고 7 다시 돌아가서 더해서 10이 나오고 10이 다시 돌아가서 5를 더해서 17 나오고 요 과정을 우리는 귀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요 귀납적인 방법으로 숫자들을 봤더니 야, 얘는 5의 배수 더하기 2구나. 5 적당한 개수 더하기 2구나. 계속 5씩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 그래서 이놈을 귀납적 추측이라 그래. 그래서 1번 문제는요 집합 문제기는 하지만
조건을 가지고 원소의 규칙성을 귀납적 추측으로 통해 찾아라. 그 결과를 객관식에서 한번 찾아봐라 라는 문제인 거야. 어렵지? 사실 문제는 안 어려워. 문제는 안 어려운데 지금 선생님이 한 얘기들이 어려워. 뭐씨 규칙성 찾기가 뭐고 귀납적 추측이 뭐고요 씨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라고 규칙성 찾아라 그 얘기야. 됐니? 조건 2개 가지고 규칙 찾아서 원소 찾을 수 있니? 그 문제라고. 그냥 됐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문제 잘 푸셨습니까? 문제 좀 잘 적당히 분석을 해봤는데 2번 볼게요. 자 1번 쭉 감상 한번 해보시고요. 네, 칠판 쭉 지우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지울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니까요. 자 다음에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C, B, A가 성립합니다 라고 했어. 자 보니까 C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했는데 A라는 집합은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돼 있더라는 거야.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X는요 5 이상 21 미만이래. X는 5 이상 21 미만의 뭐더라? 자연수더라 라고 했어. 어려운 거 아니지? 근데 B라는 놈은요 역시 조건제시법으로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는요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자연수래. C를 봤더니요 C도 역시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고요. X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X는 8 이상 20 이하래. 8 이상 20 이하인 자연수래.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놈은 뭐냐면 A와 B를 구하라는 거예요. A라는 놈과 B로 가능한 놈을 모두 구하여라. 객관식이긴 하지만 모두 구하시면 된다고. 자 그럼 봅시다. 일단 C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C에 있는 모든 원소는 B 안에 들어가야 돼.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B에 있는 모든 원소는 A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보니까 조건제시법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자 라는 거지. A를 보니까요 5 이상이랍니다. 5가 들어가 안 들어가? 이상은 들어가잖아. 5부터 시작해서 5, 6, 7, 8 이렇게 나가는 건데 21 미만이면 21보다 작단 얘기니까 21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아무리 커도 어디까지만? 20까지만 들어가더라는 거야. 이까지 됩니까? 이게 좋아요. A예요. B를 볼게요. B는 좀 이따가 봅시다. C부터 봅시다. C 확실하니까 8 이상 20 이하래요. 8 이상 20 이하래. 그럼 뭐부터 시작해? 8부터 들어가겠네. 8, 9, 10, 11 하면서 20 이하니까 20까지 들어가겠네. 8부터 20까지가 딱 들어간다는 얘기지. 됐어? 근데 보세요. B를 보니까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은 자연수래. X는. 자 그럼 봐봐. X는요 뭐보다는 크고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답니다. 그러면은 B의 원소를 내가 설정을 하고 싶은데 A라는 자연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A보다는 커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보다 큰 자연수를 쓰고 싶어. A가 자연수인데 A보다 큰 자연수는요 A 다음 자연수가 누굴까? A 플러스 1이겠지. 그러면 X라는 거는요 A보단 큰 자연수니까 바로 A의 다음 자연수인 A 플러스 1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이해되나? 좋아. 그 다음에 A 플러스 2, A 플러스 3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X는 아무리 커도 뭐보단 작다고? B보다는 작아. 그럼 B라는 자연수는 안 들어가겠지만 B 바로 전에 있었던 자연수는 들어가겠네? 그게 누굴까? 바로 B-1이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쭉쭉쭉 싸바 해서 제일 마지막엔 누구까지? B-1까지가 들어갑니다라는 게 바로 집합 B의 원소들이더라라는 거지. 이해되니? 좋아. 자 그러면은요 요 세 개 집합을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A와 B를 찾을 겁니다. 그럼 봅시다. 자 우리가 B 값을 찾는 거는 쉬워. 잘 봐. 20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
C에 있는 모든 원소는 B 안에 들어가야 돼. 왜? C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이해되니? 그러면은요, C에 있는 가장 큰 원소 20은요, B에 들어가 있어야 돼. 맞아? 20이라는 원소는 가장 큰 원소잖아, C에. 얘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 B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요, 마찬가지로요, 20이라는 놈 있지? 20이라는 놈. A 안에도 있잖아. B에 있는 모든 원소는 A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B에 있는 원소 중에서 제일 큰 놈이 바로 누굽니까? B-1이지. B-1도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A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제일 큰 놈만 비교해보자. 집합 B에서 제일 큰 놈이 바로 누굽니까? B-1이더라는 거야. 됐니? B-1이더라는 거야. 그럼 B-1이라는 놈은요, 당연히 누구보다는 커야 돼. C의 제일 큰 놈인 2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만 20이 B 안에 들어갈 거 아니야? 만약에 B-1이라는 놈이 19라고 생각을 해봐. B는 19까지밖에 없는데 20은 집합 B의 원소가 될 수 없지. 그래서 B-1은 20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보세요. 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합 B의 가장 큰 놈인 B-1이라는 놈은요, A 안에 들어가야 돼. A에서 제일 큰 놈은 누군데? 20이잖아. 따라서 B-1은 20 이하입니다 라는 요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 이해됐어? 제일 큰 놈만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선생님, B-1이라는 게요, 20 이상이면서 20 이하입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기다 쓸까? B-1이라는 게요, 20 이상이면서 20 이하랍니다. 그 말은 뭔데? B-1이 바로 2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따라서 결론이 나오네요. B는 21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고. 누구를 가지고? 제일 큰 놈 3개를 비교해서 우리는 문제를 B를 구할 수 있다고. 이제 제일 작은 놈 볼까? 자, 그럼 제일 작은 놈으로 갈게요. 두 번째, 제일 작은 놈인 8을 봅시다. 8이라는 놈이요, B 안에 들어가려면 만약에 A 플러스 1이 9라고 생각해봐. 그럼 8이 들어갈 수 있니? 못 들어가잖아. A 플러스 1이 7이라면은요, 7, 8, 9 갈 테니까 8은 들어갈 수 있지. 즉 A 플러스 1이라는 건 8이라는 놈이 B의 원소가 되기 위해선 A 플러스 1은 8이 되는 것까지는 되지만 8보다 커서는 안 돼. 그죠? 누구는 8이라는 원소가 B의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작은 놈인 A 플러스 1이라는 게 뭐보다는 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더라라는 성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A 플러스 1이 제일 작은 놈인데 A 플러스 1이 A 안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A 플러스 1이 5보다 작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A 플러스 1은요 5 이상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요 안에 들어갈 거 아니야. 왜? 제일 작은 놈이 5니까. 됐어? 그러면은요, A 플러스 1은요 누구이기 때문에 A 플러스 1이라는 놈이 A의 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의 가장 작은 원소인 5 이상이 돼야 됩니다 라는 성질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얘들을 가지고 나온 결론이 뭡니까? 5 이상이고요, A 플러스 1은요 8 이하여야 돼요. 다 1을 공평하게 빼주시면 되겠네. A라는 놈은 얼마 이상이고요? 4 이상이고요 7 이하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둘의 결론이 나왔네요. 따라서 A로 가능한 놈은 4부터 7까지 4와 5와 6과 7이 가능할 거고요. B로 가능한 놈은 얼마입니까? 21입니다 라는 결론을 구할 수 있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했더니 결과론적으로 객관식답 몇 번이 답입니까? 바로 3번이 답입니다 라고 해서 풀 수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수식으로 막 풀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 아니, 좋아요. A는요 원소 나열법으로 쭉 나열한 것까지 좋았어요. C를 원소 나열법으로 구한 것도 좋았어요. 이까지는 충분히 제가 합니다.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하는 거 조금 머리가 아팠어요. 야,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자연수 어떻게 나타낼까? 그러면은 A보다는 큰 자연수니까 제일 작은 자연수가 A 플러스 1이고 B보다는 작은 자연수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제일 큰 자연수가 B-1이다.
이까지도 조금 이해를 했어. 그래서 B 안에 들어가는 놈은 요렇게 들어갑니다까지 했어. 그런데요, 얘가 얘 부분집합이 되고 얘가 얘 부분집합이 돼서 제일 큰 놈을 비교하고 제일 작은 놈을 비교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이해를 하신 분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면 집에 있구나 아직. 자, 그러면은 다시 혼자서 풀어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럴 수도 있다고. 자, 그래서요, 지금 요 풀이는요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푼 거야. 그래서 얘는 좀 지울게. 다시 결론은 우리가 했으니까 객관식답 3번인 것까지 다 알았으니까 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거야. 됐니? 얘를 효과적으로 쉽게 풀고 싶은데 얘를 우리는요 눈에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게 뭐야? 원래는 벤 다이어그램이야, 그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딱 그리면 참 좋겠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요 얘는 규칙성은 안 보여.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뭘 이용을 할 거냐면 우리는 얘를 수직선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벤 다이어그램과 수직선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수직선을 한번 쭉 그려볼게. 자, 수직선이야. 별로 대단한 거 아니야? 자, 수직선이 있는데 먼저 여기에 집합 A를 표현해 볼게요. A에서 제일 작은 놈은 누굽니까? 5입니다. A에서 제일 큰 놈은 누굽니까? 20입니다. 그래서 5, 6, 7, 8, 9, 10 이렇게 가서 20까지 있을 거야. A는요 5를 포함하면서 물론 얘들만 띄엄띄엄 포함하는 거긴 하지만 20까지 포함하고 있는 요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가 바로 집합 A더라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 어려운 거 아니지. 집합 C는요 누구부터? 8이라는 것 이상이잖아. 8부터 시작해서 역시 어디까지 들어가? 20까지 들어가. 됐니? 그래서 20까지 들어가는 요렇게 되는 요놈까지를 다 포함하는 게 바로 집합 C입니다 라고 그릴 수 있어. 근데 가만히 봐라. A라는 놈 범위 안에 C가 들어가지. 이해돼? A라는 범위 안에 노란 범위 안에 빨간 범위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놈을 우리는 C라는 놈이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이해되니? A가 C를 포함하잖아. C 안에 있는 놈은 무조건 A 안에 들어가지. 그게 바로 C가 A의 부분집합이란 얘기라고. 그럼 B를 볼까? 자, B는요 C가 바로 B의 부분집합이면서 A의 부분집합이야. 자, 그러면은요 잘 생각해봐. 이제부터 잘 생각해봐. 자,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은 B는 아무리 커봐야 노란 범위인 요 안에서 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야. 맞지? 왜? B라는 게 A의 부분집합이니까 C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은 요 노란 범위 안에 빨간 범위 있다는 얘기거든. 이해되니? 그러면은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은 노란 범위 안에 B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C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말도 있어. 그 말은 뭐야? B를 표현한 범위 안에 C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B를 내가 여기다 표시를 한다면 B는요 노란 범위 안에 있으면서 빨간 범위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러면 어디 있으면 될까? 적당히 요 어딘가부터 출발을 해서 아무리 커봐야 20까지 있는 요게 바로 B라는 거지. 그럼 요 분이 바로 누구야? B의 제일 작은 원소. 요 분이 바로 누구야? B의 가장 큰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럼 B의 가장 작은 원소는 누굽니까? 가장 큰 원소가 누구였습니까? B-1이었거든요. B의 가장 작은 원소가 누구였습니까? A 플러스 1이었거든요. 그럼 봐봐. 얘는 무조건 다 같은 점이어야 되잖아. 그럼 B-1이 누구여야 돼? 20이어야 돼. 왜? 노란 놈, 빨간 놈, 흰 놈이 다 만나야 되잖아. 그럼 봐봐. 지금 요 흰 놈은요 빨간 놈까지 만나도 되고 노란 놈까지 만나도 돼. 요 사이에서 움직이면 되거든. 그러면은 A 플러스 1은요 제일 커도 어디까지? 8까지 가능하고 제일 작아도 어디까지 가능해? 5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면 얘는 얼만데? A라는 놈은 4 이상 7 이하고 B라는 놈은 21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지.
자, 되게 복잡하게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막 큰 남 비교하고요, 작은 남 비교하고요 라고 수식으로 쓴 것보다 뭘 이용을 했더니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수직선을 이용을 했더니 훨씬 더 간단하게 A, B, C의 포함 관계를 시각적으로 수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타냈더니요, 제일 작은 원소인 A 플러스 1이 5 이상 8 이하고 제일 큰 원소인 B 마이너스 1은 무조건 20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A는요 누구여야 되고요, 4, 5, 6, 7이 가능하고요, B는 무조건 21이어야 됩니다 라는 객관식 답 3번은 쉽게 구할 수 있더라는 거지. 이런 시각적인 효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라는 게 바로 2번 문제더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수직선으로 풀 수 있습니다라는 스킬 하나 더 얻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문제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어려운 문제들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어려운 문제 푼다고 해서요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이거 문제 풀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잘 푸신 분들은요 용기를 가지시고요, 그죠? 자신감도 더 생기실 거예요. 근데 스텝 3 문제 풀면서 완전 좌절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참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런데요, 자, 여러분들 뭐 수학을 쭉 앞으로 공부를 하시겠지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야, 수학은 참 쉬워. 야, 별거 아니야. 야,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은 수학 되게 쉬우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 다 사기입니다. 수학과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 수학 잘하고 싶어? 수학은요 사실 어려운 학문이야. 수학은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학문이라고. 됐니? 자, 그래서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은요 수학이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아니, 어려운 놈이 실제로 어려운데 그거 어렵지 않아 라고 해봐야 쉬운 문제만 막 풀면서 아 쉽다 그래봐야 수학 실력은 절대로 늘지 않는다는 거야. 수학은요, 아 수학이라는 학문은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공부할 가치가 있고 내가 그 어려운 것에 도전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요 끝까지 끈기 있게 잡고 계셔야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깨어지고 실력이 늘어납니다. 됐습니까? 수학은 실제로 어려운 과목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라는 게 아니라 아 어렵니? 내가 그렇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수학을 잘하는 첫걸음이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번 볼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니까 집합 A가 있는데 A라는 놈의 원소는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야. 1과 2와 3과 4와 5와 6이 있어. 자, 얘들 중에서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홀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한데 홀수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한대. 그럼 보자. 지금 홀수를 가만히 보니까요 1이 있고 3이 있고 5가 있어. 홀수 1과 3과 5 중에서 적어도 한 개는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홀수가 아닌 놈 누구? 2와 4와 6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되니? 그런데 2와 4와 6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요 2와 4와 6을 가지고요 부분집합들을 다 만든 다음에 1, 3, 5 중에서 홀수 적어도 한 개를 집어넣어 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풀면 되겠네? 이해됐어? 좋아. 자, 그러면은 2, 4, 6이야 2와 4와 6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든다 생각해봐. 몇 개 나와?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요 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승 즉 8개가 나와. 8개를 쓴다면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 2를 가지는 놈, 원소 4를 가지는 놈, 원소 6을 가지는 놈, 그리고 원소 2와 4를 가지는 놈, 원소 2와 6을 가지는 놈, 원소 4와 6을 가지는 놈, 마지막으로 원소 2와 4와 6을 가지는 놈, 요렇게 8종류가 있다고. 그러면은요 요렇게 만들어진 집합 8개에다가 1, 3, 5를 가지고 홀수 적어도 한 개를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니? 홀수 적어도 한 개를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홀수 적어도 한 개를 집어넣어 보고 싶었어. 그럼 홀수 적어도 한 개인데 홀수를 집어넣는 방법은요 1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을 거고 3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을 거고 5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한 개니까. 또는 1, 3을 집어넣는 방법, 1, 5를 집어넣는 방법,
3, 5를 집어넣는 방법. 마지막으로 1과 3과 5를 전부 다 집어넣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면은 공집합에다 1을 집어넣어도 되고 3을 집어넣어도 되고 5를 집어넣어도 되고 얘를 넣어도 되고 얘를 넣어도 되고 얘를 넣어도 되고 얘를 넣어도 돼. 전부 다 적어도 홀수 하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면서 다 다른 놈이야. 그러면은 2와 4와 6을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에다가 홀수 적어도 한 개를 집어넣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있어. 각각 7가지의 방법으로 홀수를 적어도 하나 집어넣을 수 있어. 몇 개에다가? 8개에다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 홀수를 적어도 한 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홀수를 제외한 짝수를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 8가지가 있을 거고, 각각에다가 홀수 적어도 하나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7개가 있는 거 아닌가 봐. 따라서 홀수를 적어도 한 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8, 7, 56, 56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풀 수 있어. 됐니? 이게 바로 가장 노가다 하는 방법이야. 노가다 방법이야. 두 번째 볼게. 두 번째. 봐봐. 홀수를 적어도 한 개 포함한답니다. 홀수를 적어도 한 개 포함합니다 라는 것에 우리는 반대가 도대체 뭐냐? 반대되는 놈이 뭐냐는 거야. 홀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요, 전체 A의 부분집합은요, A의 부분집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A의 부분집합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홀수를 적어도 한 개 포함하는 부분집합과 홀수를 절대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이해되니?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은 도대체 몇 개 있습니까? 원소의 개수 6개 있으니까 2의 6승계의 부분집합이 있다고. 2의 6승계의 부분집합은요, 홀수를 적어도 한 개 포함하는 집합과 홀수를 포함하지 않는 집합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요, 전체 부분집합인 2의 6승계에서 홀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다 빼버리면 홀수를 적어도 하나 가지는 부분집합이겠네요. 근데 홀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라는 건 뭡니까? 홀수 없이 짝수인 2와 4와 6으로만 만든 요놈의 부분집합이지. 이해됐니? 홀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라는 거는요, 홀수 빼고 2, 4, 6만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이라고. 그럼 2와 4와 6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승계에 있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홀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2의 6승계 부분집합에서 몇 개를 빼시오. 홀수를 포함하지 않는 2의 3승계 부분집합을 빼시오라고 해서 구할 수 있다고. 2의 6승이 얼마입니까? 64잖아. 거기서 몇 개? 2의 3승 8을 빼세요. 얼마? 8을 빼? 56개의 부분집합이 있습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노가다를 해서 구할 수 있어요. 노가다 잘해야 되지? 맞아? 이렇게 일일이 세서 구할 수 있다고. 일일이 셀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게 없어야 돼. 이렇게 일일이 세서 문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깔끔하게요, 어떻게 연음의 부분집합이 요거면 이렇다 라고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연음은요 나중에 2학년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여사건이라고 할 거야. 여사건, 남을요 반대되는 사건을 이용을 해서 구는 거야. 그럼 홀수를 적어도 한 개 포함한다라는 것은 홀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다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전체에서 홀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다 빼면 홀수를 적어도 한 개 포함하는 것을 구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객관식 답 4번 56개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렸어요.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만 여러분들 뭐 기호에 맞게 잘 푸시면 좋겠죠. 4번 보겠습니다. 실판치입니다.
이거 뭐 문제 하나 푸는데 칠판 한 번씩 지워요, 그죠? 4번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오히려 쉬워. 볼게. 자, 4번 문제는 보니까 집합 A와 집합 B가 있는데 집합 A가 있어. 집합 A는 그냥 있어. 집합 B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한대.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한다는 거야. 됐니? 집합 A를요. 집합 A가 있겠지. 근데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 집합 A의 부분집합들을 다 원소로 하는 집합이 바로 B라고 해. 그래서 이 B라는 놈을요.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집합 A의 멱집합이다.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멱집합이라 그래. 이 영어로는 파워셋이라 그래. 됐니? 보통 기호로는요. PA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집합 A의 멱집합이다라는 용어도 사실 몰라도 돼. 지금 현재는 B라는 집합은요 A의 부분집합에 원소로 한다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생각을 해봐. 집합 A가 있을 텐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NA라고 표시하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집합 A의 원소 개수야. 그럼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2의 원소의 개수수니까 2의 NA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이까지 좀 어렵나? 어려워도 이해를 해야 돼. 원소의 개수승이라고. 그런데 봐봐. 집합 B를 봤더니요.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한대. A의 부분집합들이 다 B의 원소야. 그 말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누구랑 같다고?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인 2의 NA승과 같더라라는 거 이해되니? 라는 겁니다. 이까지 됐어? 자, 그런데 문제 보자. 이때 집합 B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256개입니다. 이때 누구를 구하시오? NA를 구하시오 라는 거야. 자, 그럼 집합 B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해볼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NB라고 했을 때 집합 B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B승이야. 맞아? 2의 원소의 개수승이잖아.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256이랍니다. 근데 256은요. 2의 몇 승인데? 2의 8승이야. 그럼 누가 누구랑 같다는 거야?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8이라는 거지. 따라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8개입니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8개인데 집합 B의 원소는 A의 부분집합이잖아. 그 말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A의 부분집합의 개수인 2의 NA승이다 라는 것은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인 8과 같습니다 라는 거지. 근데 8은 얼만데? 2의 3승이라고. 그럼 누구랑? NA와 3은 같아야 되겠네. 따라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야. 그래서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더라는 거야. 그래서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다 원소로 가지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8개였고 따라서 집합 B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8승 256개였습니다. 그 문제를 역으로 따라가서 구할 수 있겠니? 그리고 새로운 영어 하나 나왔죠? 멱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A의 멱집합이다.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는 멱집합이다 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나중에 배우는 거지만 한번 용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자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객관식답 몇 번? 1번이 답입니다 라고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발전학습 문제 딱 4개 풀어봤어. 이야, 4개 푸는데 시간 엄청 걸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수학 지금 우리 집합을 좀 공부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과 심화가 됐으면 여러분들 심화 문제, 어려운 문제들 도전하셔야지만 여러분 실력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야. 물론 단순하게 산수를 계산하면서 계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선 비슷한 유형의 문제, 쉬운 문제들
자주자주 풀고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도요. 자주자주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수학 실력을 완벽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쉬운 문제 100개를 푸는 것보다요. 어려운 문제 하나를 100개 풀 시간 동안 잡고 고민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깨워주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요. 답지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여러분들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혼자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집합에 관련된 집합의 뜻과 포함관계 단원 종합 문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 쭉 풀어볼 거예요. 전체 15문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정리 다 하신 다음에 미리 문제 푸시고 나서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공부한 내용들과 우리 전체적인 것들 잘 정리를 하시면서 완벽하게 이 부분 내용들 잘 정리하시는 우리 수제비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